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의 트윗 정치로 미국과 영국 사이에 외교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반무슬림 트윗을 하자 영국 총리가 비난했고, 대통령은 다시 영국 너나 잘하세요라고 트윗했습니다. 주미 영국 대사관은 백악관에 공식 항의서를 전달했고, 영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 초청을 취소하라고 소리 높입니다. 미국에서 공화민주 양당 후보를 공식 지지해온 뉴욕 데일리 뉴스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시키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고, 이제 미국의 선택은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잡지 애틀란틱이 전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이었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내년 1월에 사임하고, 그 자리에 북한에 대해 강성인 현 CIA 국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베니티 페어가 보도했습니다. 매년 많은 사망자를 내는 진정제 남용,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책임자로 켈리언 코네이 백악관 대통령 자문이 결정됐습니다. 코네이는 대안진실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인물로 공공건강이나 약 정책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세금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데, 공화당의 세금 개혁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디케어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없애기라는 분석이 강해집니다. 성 스캔들로 어제 해고된 맷 라우어 전 MBC 앵커가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아래는 문을 잠그는 장치가 설치됐고, 사무실 안에서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비밀로 드러났습니다. 점점 많은 미국 남성들이 자신의 보스가 여성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미국보다 영국 언론이 훨씬 더 많이 보도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만 전해드렸고, 집에 가서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그 문제의 3개의 그 비디오가 굉장히 무섭더군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게다 대고 그 비디오 자체가 하나는 또 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이고, 2개는 설명, 자막 같은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 비디오가 영국에서 한때 정치인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그 극우인 단체에서 올린 것을 대통령이 별로 그 트위터 팔로우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그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좋아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리트윗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는데, 사실은 그 비디오 내용은 나중에 전하기로 하고 반무슬림에 관한 그 비디오였다라고만 말씀드리고, 그 이후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국의 가디언, BBC 방송은 영국 뉴스가 탑이 아니라 이 뉴스가 탑입니다. 원래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백악관에 초대했었던 사람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입니다. 이 테레사 메이도 상당히 그 보수성을 강조하면서, 또 블랙시트에서 이제 그 블랙시트요,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강조하고 영국 총리가 된 여성이죠. 이제 이 테레사 메이를 백악관에 초대해서 그 당시에는 기자들에게 공동 성명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도 하기 위해서 집무실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두 사람이 이제 남자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꼭 잡고 나오는, 말 그대로 이제 화기애애한 시작을 한 거죠.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영국 총리가. 그런데 어제는 이제 영국 총리가 영국 의회에 불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영국의 극우적인 그런 그 그룹에서 비디오를 올린 것을 3개나 리트윗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봤었을 때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우리는 미국과 정말 중요하게 지내야지 되는 동맹국이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국제 이슈에 있어서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것이지만,
동맹이라고 해서 동맹국이 잘못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그 트윗을 한 것은 반무슬림적인 트윗을 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영국의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But the fact that we work together does not mean that we're afraid to say when we think the United States have got it wrong, and to be very clear with them. And I'm very clear that retweeting from Britain First was the wrong thing to do. 네, 브리튼 그 퍼스트라는 그 그룹에서 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밤에 그 전에도 이제 그 같은 자리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도 여성입니다. 앰버 러드도 역시 미국 대통령이 잘못했다. 어떻게 영국의 극우 그룹의 비디오를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사실과도 다른 그런 그 비디오를 미국 대통령이 리트윗을 하는가. 우리 영국은 인종이나 종교, 소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혐오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물론 앞으로도 그 계속 그 미국과 잘 일을 해나가야지 되겠지만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윗 어카운트를 없애야지 되고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n the activities of Britain First, online hate speech and the sharing of 이제 다른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Donald Trump. 영국 그 의회 부분입니다. Britain First is an extremist organisation. 네, 브리튼 퍼스트가 굉장히 그 극우적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Which spread lies and stoke tensions. 거짓말도 많이 그 퍼뜨리는 그룹이다. To a pending criminal trial accused of religiously aggravated harassment over the alleged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받은 적도 있는 of online 그룹이고요. material. British people overwhelmingly reject the prejudiced rhetoric of the far right.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부분의 그 영국 국민이 지나친 그 극우 인종이나 종교 소수에 대해서 그런 것에 반대한다고 By 얘기를 합니다. demonizing those of other faiths or ethnicities and who deliberately raise community fears and tensions. And we have been clear. President Donald Trump was wrong to retweet videos posted by far-right group Britain First. 예, When we look at the 하고, wider picture. 미국의 영국의 의원들이 전부 그 동의를 합니다.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그룹의 것을 이제 리트윗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중간에 그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NPR 방송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던데 그렇게 트윗을 한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거나 또 뭐라고 두 번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쳤거나 아니면 세 가지 다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무슬림으로 시장이 된 그 시장은 총리에게 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초청 계획을 취소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진즉이 갈 수도 있었는데 워낙에 그 영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할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좀 연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영국 의회에서도 지금 영국 런던 시장과 같은 얘기를 많이 했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미 영국 대사가 킴 다로 그 대사가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그런 그 혐오를 퍼뜨리고 실제로 그 어떤 그 법적 제재까지 받은 그룹에 확인되지 않은 비디오를 반 그 이슬람교 신자에 관한 것을 리트윗한 것을 우리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에 들어보신 것은 이제 테레사 메이가 영국 의회에서 한 얘기고 요르단에 도착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미국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 이슬람교 신자인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성모 마리아 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깨부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그 빌딩의 옥상에서도 그것보다 더 높은 그 어떤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리아에서 있었다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집트에서 2013년도에 누군가를 떨어뜨려서 이제 결국은 그 떨어뜨린 행위를 한 그 범죄자가 사형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전에 그 성모 마리아 상을 깬 것은 2013년 시리아에서 있었던 것이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막이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자막이 없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6살 소년이라고 하는데 강가에서 네덜란드요 강가에서 제가 보니까 나이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얼굴이 하얀 백인 그 소년은 목발을 짚고 있었고 친구처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가 맞지 않았는지 머리가 까만 이 그 청소년이 목발을 집었던 그 청소년을 막 때립니다. 때려서 잔디 비슷한데 강가에 그냥 이제 쓰러지고 말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누군가가 멀리서 촬영을 하는데 청소년이 막 키득키득 웃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그 비디오 소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역시 자막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디오를 올린 그룹이 무슬림 이민자가 이렇게 청소년을 목발 짚고 있는 청소년을 때려 눕혔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네덜란드에서 밝히기를 무슬림 이민자가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자란 청소년이고 그런 일로 인해서 체포돼서 아마 벌을 받았는가 봐요. 이제 이렇게 드러난 그 세 가지 비디오인데 그러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디오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요. 어제 백악관에서 역시 그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백악관 부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디오가 사실이던 가짜이건 무슨 상관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안보 이슈를 얘기한 것 아닌가. 무슬림에 의해서 백인 크리스찬이 위험하다는 그런 것은 그랬으면 됐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뭐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앤 콜터 씨도 역시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디오는 비디오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Video is the video. It's not a faked video. Is it sensible for the 네, leader?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자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결국은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비디오 문제로 인해서 트윗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것을 할 때마다 어떤 목적이 있다. 사람들이 지금 포커스를 두고 싶어 하는 것에서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퍼센테이지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페이크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제의 이 비디오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오늘 그 가디언이나 BBC 같은 모든 방송 신문들이 아니 미국 대통령은 밤 12시가 다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영국 총리를 비난을 하는 트윗까지 하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팔로워만 이제 그 4,360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사실과 다른 트윗을 하고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분열되는 그런 이슈잖아요. 이제 지도자는 그 통합을 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하면 계속 어둡고 때리고 사람이 죽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그 비디오를 올리고 백악관에서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고까지 세계 슈퍼파워 강대국의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미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도자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물론 얘기를 하지만 미국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 전방위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공격을 할 때는 미국에서도 이것을 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그 뉴욕 데일리 뉴스를 보면은 사설에서요. 뉴욕 데일리가 미국에서 타블로이드판 그 작은 판을 제일 처음 만든 그 신문인데 1919년부터 발행됐습니다. 구태여 뭐 보수냐 진보냐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그 다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두 번째 선거할 때는 또다시 공화당의 밋 롬니를 지지를 했고 지난번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 같은 비디오 올리는 것 등등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매드맨이다.
미친 남자다라고 사설에서 썼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확인한 그런 등등을 볼 때 더군다나 이런 그 비디오 같은 것을 리트윗하고 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노스코리아가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한 다음 날이다. 너무나 중요하고 의회는 세금 감면안 또 예산안 이런 것을 처리해야지 될 때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그 아주 그 극우적인 다른 나라 그룹에 확인되지 않은 비디오 같은 것을 리트윗한다는 것은 정말 미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인 같은 사람들도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내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꼭 대통령이 미쳐서 그랬다기보다는 뭐 목적이 있는 그런 그 주목을 여기에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을 한 것이고요. 일단 성공은 했지만 영국에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나오는 것은 과연 그 미국이 그 성공하는 정책이라고만 볼 수 있는가?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하지만 해외에서 그 반대하는 것이 다시 미국의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거기에 그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그런 그 직책은 굉장히 그 종합적인 그 사고를 해야지 되고 종합적인 사고라는 것은 DNA도 있고 원래의 성향도 있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필요하겠지만 이 그 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그 경험, 정치인으로서의 경험도 필요할 것인데 정말 이 정도까지 이제 영국에서까지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오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미국 그 백악관에서는 그게 뭐가 가짜 비디오면 그게 또 뭐가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관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 누가 됐던 미국 대통령이 그 국정과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비난을 위한 그 비난이 아니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예요. 국무장관도 결국은 물러나는 것 같거든요. 1월 말에 물러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또 북한 이슈와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공화당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상당 부분은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나 굉장히 그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나 뉴욕 타임스 많은 경제 전문가 엊그제 그 폴 쿨그만 노벨 그 뭐 경제학상 수상자는 완전한 사기다. 이번 그 세금 개혁안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결국은 그 포커스가 여러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를 포함한 웰페어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에 가는 것이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잠시 뒤에 이런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에 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원래 그 엑소모빌 CEO에서 나와서 손주들 보면서 은퇴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여보 당신 그 인생의 마지막을 공직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 보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국무장관직을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국무부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고 예산도 엄청 깎였고 지금 북한 문제가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안보와 관련된 그 위협인데도 주한미 대사도 지금 돼 있지 않고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아시아 그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그 국무부에.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은 지금 뭐 국무부에서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해야지 될 모든 일들을 대통령 그 사위가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렉스 틸러슨이 안 하고 싶다 하다가 이제 그 모런이라는 대통령에게 바보라는 멍청이라는 얘기했다는 이 스캔들로 그거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그러다가 1월 말에 떠날 수 있다 하는 그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니티 페어가 뭐 패션 잡지이기는 합니다만은 정치적인 커넥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잘 보도를 하죠. 뭐 뉴욕 타임스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1월 말에 떠나면 이게 아마 1월 달에는 렉스 틸러슨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스텝이라든가 다 1년 정도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 채우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떠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대통령 임기 1년쯤 되면은 조금 그 사람들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렉스 틸러슨이 1월 말에 떠나고 나면은 그 자리에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오가 들어갈 것이다. 이 마이크 폼페오 얘기도 보도를 해드렸었죠.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제안하면은 내가 당연히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굉장히 그 강성인 사람이잖아요. 선제 공격 아니라 예방 공격까지도 뭐 해야지 될 수도 있고 또 그 북한의 그 정권을 그 바꾸는 그런 일들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의견을 그 부분에 갖고 있는 캔사스주의 하원 의원이었는데 워낙에 그 티파리가 강하게 지지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원래 이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시티 오브 오렌지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웨스트 포인트 갔고, 뭐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전에 그곳에도 근무를 했고, 뭐 기갑부대 원도 했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무튼 강성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은퇴한 그런 군 관계자들을 중요한 그 직책에 지금 많이 그 두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CIA 국장으로는 알칸소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그 상원의원이요. 탐 컬튼 상원의원을 그 임명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장관 교체설이 있고 니키 헤일리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니키 헤일리는 아니네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어제 이제 그 북한의 새로운 그 탄도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가까워졌다. 만일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은 파괴된다. 이런 말 하더군요. 글쎄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오랜 동안 그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 뭐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었던 그랬던 그 잡지 애틀란틱에 오늘 어떠한 그 결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모든 언론도 오늘 아침에 북한이 이제 새로운 로켓이다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김정은이 그 현장에 있고 바퀴를 아주 그 큰 차 위에 올려 있는데 로켓가 바퀴가 대단히 큰 게 제가 세보니까 한 8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일단 큽니다. 굉장히 큰데 뭐 외국 그 전문가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확인은 그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지금 전해드릴 잡지 애틀란틱의 이 보도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we will take care of it 하면서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데 용납을 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얘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더 강하다 하는 쪽으로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11월 28일 이 날짜를 이제 핵 전문가들은 기억을 하겠죠. ICBM 탄도탄 미사일을 테스트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을 보여줬고 아직도 뭐 핵탄두 관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예방 공격도 하기 힘들게 되고 예방 공격이라는 것은 핵 무기를 발사대에 올리기도 전에 그보다 더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프리벤티브 말 그대로 예방한다는 프리벤티브고 프리엠티브는 선제 공격은 이거 우리가 공격받을 수도 있는 그 시기에 다가왔네 하는 그게 이제 프리엠티브고요. 예방 공격이니까 더 전에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사정거리를 보면은 13,000km, 8,100마일, 워싱턴이 뭐 북한에서 한 6,500마일 약 그 정도 된다면 8,100마일이니까 이게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전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한 얘기고 그 말을 듣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가 다 take care of it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중요하게 봐야지 될 것은 첫 번째가 밤에 실험을 했다는 것. 이것에 왜 밤에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전문가들은 미국에 맞춰서 미국이 낮은 아침이었으니까요. 거기서 그랬다 하는데 이 애틀란틱은 그게 아니라 전쟁 시나리오에 맞춰서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전쟁이 대부분 잘 파악되는 그런 대낮에 시작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 잠자고 있어서 좀 어벙벙 할 때 이런 때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시나리오에 맞춰서 밤에 북한 시간으로 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ICBM 그 탄도 미사일이 지금까지와는 너무 다른 너무나도 세련된 것이었다. 세 번째는 모바일 미사일 발사대를 쓴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라디오 그런 그 시스템으로는 미리 그 며칠 전부터 다 일본에서도 감지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연료를 주유한다던가 이런 것을 못 본 것으로 봐서는 움직이는 이동식 그 미사일 발사대를 한 건데 이것도 처음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미국이 이제 선제 공격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테스트하는 그 발사대라던가 아니면 그 미사일 테스트 시험장 같은 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모바일 미사일 발사대를 한 것 같다. 너무나 그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세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의 테스트가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잡지 애틀란틱은 이미 북한의 그 핵 개발의 게임 체인저는 올여름에 이 탄도 미사일을 2번 이미 했잖아요. 이번이 세 번째고 그때 다 게임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계속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핵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하는 미국을 억제하기 위한 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점점 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애틀란틱의 시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접근은 행정부의 접근은 계속 이 북한 핵을 없앤다고 하고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미국에서 150년도 더 된 이런 그 미디어가 잡지 애틀란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은 북한이 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 없애버려야지 되는데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Fire and Fury 이런 것도 해봤고 북한의 리더가 너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김정은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미쳤다 이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스마트하게 자신의 그 정책을 누구에게는 나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북한 내에 김정은의 정책을 스마트하게 펼쳐간다고 이제 인정할 만한 전문가들은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잡지 애틀란틱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가능한 그 목표를 바꿀 것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이제 곧 사임한다고 합니다만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얘기하면서도 비핵화를 말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북한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현실화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어떤 그 군사적인 이런 북한의 이런 것을 멈출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추정을 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을 해서 북한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잘못 계산을 해서 정말로 어떠한 무기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의 세련된 핵무기 미사일 갖는 것을 중단시킨다는 그 목적, 그 타이밍은 이미 몇 년 전에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이미 갖고 있는 이 핵무기를 쓰지 않게 행동하지 않게 해야지 된다. 그래야 이제 미국 우방국들도 확신이
들어서 그 핵 확산을 막고 한국도 핵 개발한다고 하고 일본도 한다고 하고 다 한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것도 막고 결국 평양이 이미 돼 있는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시키도록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외교적인 창문을 그제서야 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미국 언론이니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그 갖고 있는 것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격용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위협을 방어하는 억제용으로 쓰도록 한다. 이 정도 하고 협상을 해야지 되는 이게 최선이다 하는 게 잡지 애틀란틱의 얘기입니다. 네, 미국 지금 다우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듯한 경제가 좋고 그런 이슈지만 경제가 좋다는 게 항상 부자만을 위해서 좋으면 그 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부자도 회피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다우지수가 오늘 거의 300포인트 현재 어제에 비해서 올라가서 24,000 그 지금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공화당 그 상원의 세금안을 지지한다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미국의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중간층 세금 감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지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2명이 안 한다 하더라도 부통령이 있으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은 거죠. 그런데 이 세금 그 개혁안이 너무나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요. 아마 의원들도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은 연방 의원쯤 되면 보좌관들이 수십 명이 있으니까 알아서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그 언론들도 전문 기자들도 아직까지 그 볼 수 있는 타임이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하원안과 상원안이 다르고 상원안이 통과되면 또 이제 거기서 수정을 해서 대통령의 책상에 가야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부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금방 1년 2년 지나면 중간층은 세금이 오히려 지금보다 오르네. 그리고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이 아주 돈을 못 버는 사람이네. 이런 계산은 이제 웬만큼은 다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해요. 미국의 그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이 그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이 그런데 이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공화당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돈을 줄여보는가 쉽게 말하면 사회보장제도를 깎아보는가 하는 것을 너무 오래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쭉 그 전문가들의 분석을 실은 것을 보면은 어제 그 폴 크루그만도 마찬가지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결국은 이게 세금 개혁안이 아니라 이게 그 웰페어안이다. 웰페어를 없애는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들어가 있고 메디케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그런 것.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국가가 무슨 돈을 줘 하다가 지금은 웰페어 같은 것이요. 이거 어떤 자식보다 효자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화당에서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지 되니까 없애려고 하고 민주당은 그래도 사람이 산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지 않느냐. 나라 자체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데 돈 좀 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탱해 오던 것을 없애려고 하고 부자가 돈 더 내진 않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계속 오늘 아침에도 지금 방송 보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세금안에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손해를 본다. 그건 아니죠. 그 말은 믿지 마십시오. 특히 어제 그 NPR이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Alternative Minimizer Tax라는 게 있어서 AMT 이렇게 약자로 부르고 있는데 이 AMT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고요. 부자들에게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1년에 이런 계산법으로 인해서 적어도 몇백만 달러 이상은 그 세금 내는데 득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게 있겠네요. 대학생들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이요. 전 행정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화당이 그 당시에 상당히 반대를 했지만 학자금 같은 그 융자를 굉장히 늘리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페이그랜트 같은 것도 늘리고. 그런데 이번에 세금 개혁안에 따르면 굉장히 그 대학생들의 학자금 같은 것의 지원은 줄이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목표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사회보장제도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이 줄여가고 없앨 부분은 없애가고 하는 게 이번 그 세금 개혁안에 알면 알수록 그 드러나는 사실이라는 것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다른 거예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은 좀 그 경제적으로나 뭐 힘으로나 숫자로나 그 약한 쪽에 조금 그 도움을 주자 하는 것이고, 공화당은 우리는 그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벌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부가 무슨 정부도 돈 없어서 맨날 적자인데 뭐 사람들을 돈을 그냥 나눠줘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정부를 원하는 것이고요. 서로의 그 지향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켈리언 코너웨이는 미국의 대통령 자문 가운데서 가장 그 논란이 많죠. 대한 진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여성이잖아요. 이 여성을 이 자문을 죄송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자문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드라지게 도드라지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여성이라고. 켈리언 코네이가 지금 미국에서 자살률이 너무 높은 게 진통제의가 목적이지만 이것을 남용을 해서 거짓으로 또 처방받아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이제 그 숨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0대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결국은 오피오이드 사태에 자르가 있어야 된다.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켈리언 코네이가 책임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프 세션스 그 법무장관이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 지금 지원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서거든요. 뭐 일단 그 아팔라치아 쪽 이쪽이 많기 때문에 켄터키 뭐 루이빌 이런데 뭐 1,200만 달러인가요? 로컬에 이제 그 기금을 지원을 하고 켈리언 코네이가 이런 것을 총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켈리언 코네이는 공공 건강에 대해서 뭐 아무런 경험이 없고 뭐 약 정책에 대해서도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가 주택개발부 장관이고 환경 규제를 없애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고, 에너지부 내가 대통령 되면 없애겠다 하는 사람이 에너지부 장관이잖아요. 릭 페리 지금 중동에 가 있는데요. 영국 그 총리와 같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요르단에 가 있으니까. 아무튼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하고 있어서 뉴스를 하는 저로서도 새로운 행정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이 변했네요. 1953년도에는 갤럽이 이런 조사를 처음 했었는데 그때 25%는 내 보스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 그리고 66% 남자 보스를 원한다. 5%만 여자 보스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55%가 남자 여자 상관없다. 그리고 23%는 남자가 좋겠는데 21%는 여자 보스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성인 18살 이상 성인 그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13%가 여자 보스 괜찮다고 했어요. 68% 상관없다고 했고, 53년도에는 여자 보스 괜찮다는 사람은 2%밖에 안 됐고 75%가 남자 보스를 원했고 21%가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지금이요. 상관없다. 남자 여자 44%. 남자를 원하는 비율이 더 많네요. 여자는 27%. 여자 보스 28%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일수록 여자 보스 괜찮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다 어제 그 MBC에 이제 해고된 그 뉴스 앵커 보니까 책상 아래에 이렇게 딱 단추만 누르면 누가 들어왔었을 때 문을 일어서지 않고 딱 닫을 수 있대요. 그런 때 이제 서로 합의하에 그런 그 사무실에서 그 남녀 관계를 가졌던 케이스도 많고, 합의하지 않고 억지로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경우도 있고, 성인용 토이를 여자에게 선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뭐 다 뉴스 앵커는 여자가 해야지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렇게 될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도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 마음 안 아프게 하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것은 어디까지는 용납이 되겠습니다만은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강혜신이었습니다.